갑질하는 고객, 일명 진상손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배달앱을 둘러싼 진상손님 문제는 더욱 심각한데요.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새우튀김 환불 사건이 보도되면서 진상손님 문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새우튀김 3개를 주문한 사람이 주문 다음날 새우튀김 하나 색깔이 이상하다며 환불을 요구하던 상황에서 점주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죠. 이러한 사례는 요즘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뉴스 기사에서 피자가 작다며 이미 배달된 피자를 환불해달라고 무작정 요구하고 리뷰 테러까지 일삼은 소비자의 일화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더 많은 사람이 배달앱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심화되고 있는 이 진상손님 문제. 그렇다면 어떤 것이 문제이고 어떤 부분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의 법인카드, 갑질 손님을 둘러싼 법적 문제들을 짚어봅니다. 먼저 소비자가 점주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어디에서 나온 권리일까? 민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오늘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제정된 소비자기본법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는 총 8가지의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중 제5항은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달음식 같은 경우에는 배달음식을 먹다가 생긴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기본법 제19조 5항은 소비자를 위해 점주와 같은 사업자들의 책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점주들이 만약 하자가 있는 음식을 공급했다면 소비자에게 적정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새우튀김 환불 사건에서는 하루가 지난 다음 날에 전화를 한 점, 그리고 새우튀김 3개 중 2개는 먹고 1개에 대한 컴플레인을 제기한 점 등에서 갑론을박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을 팔고 있는 점주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없을까? 점주로 대표되는 소상공인들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규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소상공인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제1조에 명시하고 있듯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촉진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그런지 소상공인이 소비자의 권리 남용으로 인한 피해와 그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배달앱 및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전자상거래법을 둘러봐도 전자상거래상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은 있지만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은 없습니다. 어쩌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점주 및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해 갑의 입장이 되어 피해를 준 사례들은 많았지만 최근 사례들처럼 소비자들의 갑질 때문에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근거하여 최근 여러 피해를 입고 있는 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우튀김 환불 갑질 방지법 혹은 허위 리뷰 처벌법 등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업체가 후기나 배열 순위, 추천수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후기 수집 방법 및 정렬 기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영업자가 대가를 지급한 뒤 리뷰 작성을 맡기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온라인 배달 플랫폼의 이용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리뷰와 별점은 예전과 같은 부수적인 정보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실제 매출과 직결되는 요소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의견 하나가 매우 큰 힘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새로운 법안 발의를 통해 관련 법률의 빈틈을 메워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갑질 고객, 진상 고객들을 만났을 때 어떤 지점들을 법적으로 따져 물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비자가 전화통화로 폭언을 한 것을 처벌할 수 있을까? 폭언이 폭행에 이를 정도라고 볼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화통화상으로 폭언을 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문제시할 수는 있는데요. 이 2가지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화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상대한 본인만 들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공연성이 없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뷰 테러는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단순 리뷰가 아니라 음식점 및 점주에게 피해 및 모욕의 의미가 담긴 리뷰라면 이는 충분히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남긴 리뷰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돼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고객이 실제 음식점에 와서 폭행 혹은 폭언을 한 경우에는 어떨까? 만약 고객의 폭행이 있었다면 당연히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또 직접 신체에 접촉하지는 않았더라도 욕설이나 폭언을 하면서 가까이에서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 예를 들어 팔을 휘두르거나 어떤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했다면 정도에 따라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만약 고객이 환불해주지 않으면 악의적 리뷰를 올리겠다 또는 서비스를 주지 않으면 안 좋은 리뷰를 남기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면 이는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바로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흔히 햇님 달림이라는 전래 동화에서
대화에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라고 말하는 호랑이가 대표적인 공갈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잡아먹을 수도 있다는 위협을 하면서 떡이라는 재물을 요구하고 갈취한 점이 요건에 부합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처럼 리뷰를 빌미삼아 음식을 더 요구하여 실제 음식을 받아낸 경우, 또는 호건과 협박으로 환불을 요구하여 환불금을 받아낸 경우 공갈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으니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우튀김 환불 사건의 쟁점, 고객과의 다툼과 리뷰 테러 이후 점주의 급성 뇌출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어떤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객의 지속적인 전화와 환불 요구, 그리고 악의적 리뷰 등이 점주의 급작스러운 뇌출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점주의 뇌출혈이 점주의 평소 건강 상태 혹은 나이, 생활 습관 등에 비춰보아 다른 원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즉,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업무 방해죄, 협박죄, 상해죄 등도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갑질 고객을 어떻게 단죄할 것인지의 방법을 찾는 것 이전에 어떤 부분을 개선해서 갑질 고객의 양산을 막고 여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낯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현재를 고수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배달앱이 생활화된 시대, 그에 걸맞는 대한민국의 소비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법인카드였습니다.